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ETF는 바로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 영상은 쿼터백의 경제적 대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광고 맞아요. 그런데 꿀팁도 있어요. 드디어 제게도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보면 ETF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 콘텐츠를 보시고 글로벌 ETF 분산 투자 전문 기업인 쿼터백 자산운용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런데 첫 광고인 만큼 제가 뭐 아무거나 이렇게 대충 골라서 찍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연락이 왔던 건데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느라 1월에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좀 검토해 봤던 거는 광고이더라도 정말 구독자님들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지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에서 그냥 서비스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독자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알찬 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고심해서 준비한 영상인 만큼 알찬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말 쉬운 퀴즈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선물 꼭 챙겨가세요. 네, 오늘 쿼터백 자산운용사와 함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좋은 미국 ETF 고르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심현수 상무님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 전문 운용사 로보어드바이저 쿼터백 자산운용의 운용총괄을 맡고 있는 심현수입니다. 제가 요즘 기사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기사가 있는데 작년에 미국 ETF 시장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무려 1조 달러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네. 이 정도면 한국 돈으로 거의 1,0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요즘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ETF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ETF 시장이 한국 ETF랑은 좀 다르게 규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너무 오래돼서 상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좀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네. 한번 팁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크리스탈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긴장되는데요? 네, 굉장한 투자 대가 중에 한 분이죠.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이 이제 본인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유산을 신탁을 맡겨놓은 자금이 굉장히 큰 규모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워렌 버핏은 이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라고 미리 지시를 내려놨을까요? 어떻게요? 네. 워런 버핏이라면 정말 남들과는 좀 다르게 지시를 내렸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답을 들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잠깐만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구독자님들도 생각해 보셨다가 맞춰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감이 안 오거든요. 제가 감히 워런 버핏의 생각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지 네. 혹시 바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정답은 워렌 버핏의 운용 지시는 S&P 500 지수의 90%, 그리고 미국 단기 국채의 10%. 결국은 우리가 ETF로 말하자면 아마 굉장히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바로 그 ETF. 예를 들어서 스파이 같은 종목입니다. 스파이 S&P 500 ETF 네, 맞죠? S&P 500 ETF에 90%를 투자를 해라라는 게 우리 투자대가 워렌 버핏의 운용 지시예요. 애플이 아니네요? 네. 애플의 최대 주주 아닌가요? 맞습니다. 애플이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를 다 사랑하는 게 전략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굉장히 이미 미국 주식이나 해외 투자 경험이 많으시고 이러시다면 조금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특히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 미국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ETF는 바로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역시 지수는 크게 망할 일이 없죠. 네. 게다가 이 워렌 버핏이 그렇게 그냥 지수에 가능한 한 길게. 네. 이게 포인트네요. 포인트입니다. 네. 지수에 가능한 한 길게 투자를 하라는 이 말에 이제 이면에 굉장히 또 재밌는 설명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연례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장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종목 중에 네. 지금 20년이 지난 후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일 것 같냐? 네. 은근히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답은 없다였습니다. 아, 은근히 없다가 아니라 네. 아예 없다.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들은 끊임없이 변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가 종목을 잘 골라봐야지, 혹은 뭐 특정 뭐 섹터를 잘 골라봐야지, 매매를 잘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최우량 기업만을 모아둔 이 결국은 사실은 지수에 투자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라는 게 우리 버핏 형님의 버핏 형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ETF 골라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일단 처음부터 스파이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드린 이유가 제가 스파이 사십시오라고 하면 그건 전 이 스파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스파이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조금 제가 한번 다른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현명한 투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연인 버핏 형님도 늘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 시장 지수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살아남는 그 종목들만 어차피 계속 상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맞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그렇죠. 포인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지수 ETF의 장점을 정말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시장지수 ETF를 이제 매매할 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정말 이 시장 전체를 사는 거다 보니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이런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 지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도 대표적으로 S&P 500 대표적인 ETF로 스파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또 가장 유명한 ETF는 QQQ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지수를 하라고 했으니 제가 이제 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굳이 아주 크게만 잡아도 S&P 500과 나스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둘의 비중을 내가 좀 조절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결국 이런 그 로테이션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뭐 기사를 보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증권사 보고서를 보시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저희 쿼터백도 어찌 보면 꼭 저희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투자에 직접 하고 싶은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저희 회사 쿼터백 앱 안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매월 초에 투자 시그널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시그널이라면 신호를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지 혹은 미국 주식 혹은 기타 선진국 주식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 혹은 우리 또 뭐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베트남이라든지 신흥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럼 또 요즘. 신흥국 투자는 어떤지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 쿼터백은 이렇게 봅니다. 라는 신호를 매월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고 또 저희는 지금 이 시그널을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지 한 4년 가까이 되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시면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잘 봤나 이런 거를 심지어 확인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긴 시간의 시그널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팩트체크 할 수 있는 자료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 쿼터백 앱은 결국 이 시그널에 따라서 정교하게 운용이 계속해서 되어 왔거든요. 그럼 정말로 실제로 운용하실 때 활용하는 자료를 공개를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고객들 포트폴리오를 먼저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뭐 저희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공개를 해왔다는 건 그만큼 저희 알고리즘의 어떤 자신감의 발로 같은 것으로 와.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이면 정말 긴 자료들이 많이 쌓였을 것 같고 네네. 매달 발표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매월 초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AI 엔진에서 발표가 이제 뽑혀져 나오는 거는 매월 첫 영업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들 리밸런싱하고 그 뒤에 월 초에 한 3 혹은 4 거래일 정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1월 달 시그널 그럼 발표가 됐겠네요. 네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1월달 시그널 중에 가장 좀 12월과 변화된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나스닥 신호를 저희가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많은 이런 공격적 포트폴리오 혹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나스닥 비중을 S&P 500 비중으로 좀 많이 옮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월 초에 워낙 금리 인상 압력에 따라서 조금 기술주 대형주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다행히 해당 신호에 따라서 저희는 이미 매매를 다 해놨고 어떤 나스닥의 흔들림에 대해서 일단 뭐 월초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신호도 발표하고 실제 매매도 실행을 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해놓으셨다고요? 네, 저희는 1월 3일 날 다 해놨습니다. 와, 이거 네. 정말 너무 탐나는 자산운용사인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미국 ETF,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이 혹시 한 가지 더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수만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워렌 버핏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그래도 난 스파이 안 할 거야. 라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너무 공감됩니다. 네, 네. 오늘 아무리 말씀드려도 네. 스파이 지겨워. 약간 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짜릿한 거 알려줘.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워드 혹은 테마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어떤 메타버스나 혹은 이제 NFT의 근간이 되는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혹은 클린 에너지, 뭐 탄소 중립,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 테마 ETF로 시장에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테마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짧게 반짝할 수 있는 테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 테마도 있을 겁니다. 메가 트렌드. 네. 전 좀 처음 들어봐서 네.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른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정말 세계 혹은 세상을 바꾸는 정말 이런 변화의 흐름, 정말 큰 변화의 흐름의 어떤 굵직한 이런 테마를 말하는 거죠. 잠깐 반짝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반복적으로 듣고 계시는 게 결국 그 탄소 중립, ESG. 네, 탄소 배출 같은 키워드들 정말 많이 듣고 계시죠. 네. 그리고 뭐 미국 정부 혹은 유럽 각국의 정부들이 예를 들어서 원자력을 ESG 발전에 일부러 판단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결국 이제 이런 전기차의 부상도 결국은 이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결국 이렇게 부상을 했던 거고 맞아요. 이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특히 대표적으로 ESG의 움직임은 정말 이미 메가 트렌드로 인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제가 메가 트렌드를 짚어드리고 싶은 건 바로 고령화인데요. 고령화요? 네. 고령화는 그냥 좀 사회적 문제 아닌가요? 네. 크리스탈님,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멈춤하고 한번 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1950년대에 1인당 전 세계의 평균 출산율, 그러니까 이제 여성 한 분이, 결혼을 한 여성 한 분이 낳는 자녀의 수가 1950년대에는 몇 명 정도였을까요? 1950년이요? 네. 당연히 지금보다는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많아봤자 한 3명? 네. 맞나요? 아니요.
정답은 5명이었습니다. 5명이요? 네, 굉장히 많았죠. 너무 잘 생각해 보시면 또 저랑 우리 또 그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연령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 5형제 7남매가 굉장히 많았죠. 아, 맞네요. 저희 아버지도 8남매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이미 50년대, 60년대생 분들까지도 굉장히 그러니까 다둥이가 기본이었어요. 그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20년 정도에 왔을 때 전 세계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아, 현재요? 네. 현재 전 세계. 한 2명? 아니면 1명? 2명입니다. 아, 2명. 네. 그러니까 70년 만에 한국은 더 심각하죠. 더 빠르게 이제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한국뿐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덜 낳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후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는 이른바 이 고령층이 더 두껍고 더 나이 적은 층이 인구가 적은 이런 고령화 혹은 초고령화 사회는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라는 거죠. 아, 약간 메가 트렌드는 국내 한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그런 트렌드네요. 적용 범위가 거의 전 세계여야 되고 또 이 영향을 끼치는 게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이런 메가 트렌드 테마를 ETF로 고르시는 게 좋다. 이게 바로 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좋은 포인트고, 그 고령화를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저처럼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만 좀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를 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야지 이런 거는 많이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메가 트렌드를 잘 고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테마, 짧은 그 호흡을 가진 테마를 골랐다. 굉장히 급속히 고르겠죠. 네. 그런데 또 어느 순식간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이 반복적으로 혹은 이제 잘 처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화끈하게 달아오른 다음에 사버리는 겁니다. 그쵸. 이제 네. 한 어깨에서 이제 머리 사이 정도에 들어가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 땅을 치고 이제 발바닥에 왔을 때 방치해 버립니다. 아, 맞아요. 안 그렇기 보죠, 때문에 계좌를. 네. 그런데 적어도 정말 10에서 30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고르면 언제 진입을 하더라도 적어도 오래 버티면 결국은 이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는 방법은 생명력이 긴 테마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좀 내가 만약에 머리에 샀더라도, 꼭지에 샀더라도 이게 뭐 당장 1년 안에 끝나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맞습니다. 혹은 이제 이런 질문들도 저는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그 타이밍 잡는 법. 타이밍 진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죠. 기술이자 예술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혹은 타이밍 잡는 전략을 막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방법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왠지 보통 분들은 차트 분석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메가 트렌드 테마 혹은 ETF를 타이밍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규칙적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사버리는 거죠. 적립식, 진짜 적립식을 이길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긴 있겠죠.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투자에 처음 입문한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낸다는 건 약간 이거랑 비슷합니다. 나는 지금 축구를 좋아하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년에는 토트넘 하스퍼에 입단을 할 거야.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비유가 너무 적절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되게 많은 뭐 스포츠가 됐든 기술이 됐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을 하고 수련을 하고 해야만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인정을 많이 하는데 또 재밌는 게 투자는 되게
어느 순간에는 되게 쉽게 느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속 가능성, 나의 어떤 이런 투자의 성공이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잘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정 기간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 교훈을 대부분 깨달으세요. 이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적립식이 마음도 편하고 맞아요. 쉽고 확률도 높다. 네, 이거를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네.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됐거든요. 네, 투자를 네. 시작한 지. 근데 한 1, 2년 정도는 그 타이밍 잡으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의미 없더라고요. 네. 꼭 제가 들어가면 항상 꼭지고 네, 네. 항상 이제 무릎에서 팔고 나오고. 맞습니다. 타이밍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나 포인트를 잡아서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 혹은 투자를 시작할 때 우리 크리스탈님 맨 처음에 하신 행동들이 뭐죠? 맨 처음에요? 네.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는 기술적 분석에 엄청 빠졌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네, 네, 네. 그래서 한창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탈님은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천착을 해보셨는데 보통은 자 투자를 시작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행동은 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확신하는 게 어느 증권사가 싼지를 일단 알아보시는 겁니다. 맞네요. 제가 그거 먼저 했네요. 네, 그걸 제일 먼저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좌를 텄어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 하신 행동은 뭘 사지? 맞아. 종목을 찾습니다. 맞아요. 네. 뭐 사지? 왜냐면 빨리 뭐 한 주라도 사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골랐어요. 그 다음 행동은 이거 언제 사지? 맞아요. 네, 입니다. 진짜 네. 주식 초보분들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처럼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꼭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증권사의 수수료가 싼지를 확인하기 전 단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한계가 있어요. 뭐죠? 그건 내 금융자산의 몇 프로를 주식에 넣을지를 정해야 됩니다. 비중. 네. 정말 좋은 포인트 같아요. 네, 내가 1,000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해 라고 하면은 보통 투자를 시작하니까 이 1,000만 원이 주식으로 다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네, 이걸로 난 살 거야. 물론 이제 다른 데 거 다 빼두시고 하셨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쵸. 가진 게 이제 딱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이건 100% 주식입니다. 그것도 많은 또 경우에. 분할매수 안 하시고 네. 그냥 딱 한 번에. 네. 그래서 내 금융자산에 이건 꼭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1년 후, 2년 후 나의 목표 주식 비중이 몇 %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증권사?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네. 빨리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비중을 정하고 네. 업종을 정하나요? 아니요. 비중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 내가 70%를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70% 중에 다시 몇 %를 내가 직접 매매할지 나머지 몇 %를 뭐 일임, 자문, 펀드 같은 간접 투자에 맡길지 다시 분산해야 됩니다. 왜냐면 초보니까. 네. 네. 근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요. 정말요? 네. 저도 미국 그 글로벌에 투자하는 자산 배분 펀드 매니저지만 미국 주식 제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에 저는 이제 비중을 정해놨죠. 그 전체에서 이제 미국 주식 비중도 정해놨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전체에서 제가 직접 하는 비중은 또 30%밖에 안 돼요. 정말요? 네, 나머지 70%는 그냥 맡깁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세요? 네. 저 믿을 수가 없는데. 왜일까요? 펀드 매니저 분들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왜 네. 그럴까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는 건 펀드 매니저 분들도 똑같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펀드를 운용하니까 이제 제 펀드에 넣으면 되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펀드를 운용하는 게 제가 직업인 사람이지만 이걸 제가 다 하려고는 안 합니다. 다 할 수 없는 걸 아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게 정말 완벽한 계획인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AI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수에 번째 투자해라. 네. 내가 직접 하는 게 지수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쉽지 않아. 잘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맞아.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아유 이거 지수나 사놓을 걸 하는 복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르침은 지수에 투자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메가 트렌드에 투자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이 되겠죠. 내가 직접 할 부분과 맡길 부분을 비중을 미리 정하세요. 아, 맞아요. 이게 정말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야 만일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또 맡겨둔 데서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저보다 훨씬 뭔가를 더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와, 정말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좀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직접 투자 비중과 간접 네. 투자 비중 혹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몇 프로를 간접 혹은 직접 하세요라고 질문을 좀 드리기보다는 질문을 두 가지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어떤 거죠?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많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투자 공부가 재밌는가입니다. 와, 이거 정말 네. 그 뼈가 있는 질문이라고 네.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재밌어서 막 잠도 안 자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또 동시에 어떤 분들은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어렵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두가 재밌진 않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 투자 공부와 실제 매매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많은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가? 네. 아. 그래서 만일 나는 시간도 없고 사실 투자 공부도 어렵고 좀 막막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100% 맡기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현대인들 이 두 개 다 솔직히 네. 노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동시에 사실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 많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그거 되게 재밌어요. 재밌긴 하죠. 네. 그리고 사고 다음날 10% 오르면 내가 좀 초심자의 행운이죠. 촉이 있어. 이런. 근데 이 재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절대 뺏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직접 해보세요. 네, 근데 비중을 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큰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해당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스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100% 직접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노가 섞여 있으면 네. 뭐 절반 정도 절반 하시고 50%. 혹은 저는 25%에서 50% 정도 직접 하시고 50에서 75% 정도는 또 이렇게 다양한 데에 맡기시라 혹은 뭐 투자 일임 같은 데 이렇게 맡기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자사운용사는 많이 아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투자 일임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투자 일임이라는 거는 자산운용사 혹은 증권사처럼 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 자격을 가진 이런 기관과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고 어떤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 매매 혹은 정기적인 리밸런싱까지 이런 전 과정을 아예 전적으로 다 맡겨버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임이라는 말을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쿼터백에서 제공하는 일임 서비스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혹시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테마형 서비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테마형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이 테마형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간에 걸친 기대되는 메가 트렌드 테마를 저희가 6개를 엄선을 해서 이렇게 그냥 맡겨만 두시면 장기적으로 해당 테마에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드리는 이런 아주 공격적이고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서비스고요. 맞춤형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주식을 몇 프로 살지 미리 결정하시라고. 네. 근데 내가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7대2, 8대2.
그렇죠. 공격적으로 하면. 공격적으로. 혹은 나는 손실이 좀 두렵고 그냥 1년에 5%, 한 6%만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또 사실은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이렇게 채권 이자가 나오는 채권 비중을 좀 높게 하고 주식 비중을 절반 이하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어떤 위험 성향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 위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의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맞춤형은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것부터 안정적인 것까지 고객 맞춤형 자산 배분. 그리고 테마형은 아주 공격적인 대신 장기 메가 트렌드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서비스를 포트폴리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테마형은 약간 메가 트렌드니까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 거고 네네. 이 맞춤형은 좀 수비 역할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채권도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수 혹은 수비수 이런 표현 저도 많이 쓰는데요. 테마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축구로 치면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맞춤형 안에서도 공격수부터 골키퍼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버핏 얘기로 또 한 번 돌아가게 되면 이 맞춤형은 지수와 자산의 핵심 자산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결합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에 부합하는 투자. 그리고 테마형은 두 번째 포인트, 메가 트렌드의 투자. 이렇게 저희의 그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론을 저희도 서비스에 이렇게 녹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르는 방법과 정말 실제로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네요. 네네.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거랑 좀 이게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정말 말하시는 거랑 상품도 똑같아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1임 서비스를 선택할 때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1임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국내에도. 그래서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혹시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쿼터백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친숙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데 로보 어드바이저 1임 서비스죠. 네. 그러니까 그냥 모바일 앱에서 다운받고 비대면으로 계좌 열고 입금만 하면 사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투자가 시작되는 이런 간편 서비스인데요. 근데 사실은 어디 이름난 은행, 증권 지점에 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내 투자하고 돈인데 이거를 모바일로만 하는 거가 사실 좀 불안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맡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금융위원회와 그리고 이제 예탁원, 코스콤 같은 기관들이 정부 혹은 정부 출연 기관들이 사실은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인증을 받은 로보 어드바이저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인증을 받아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 말고 어떤 고객들이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문 기관 투자자죠. 네,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데들이 만일 로보 어드바이저를 진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지금 한 5년 넘는 성과가 누적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전문 기관 투자자들도 저희 쿼터백에 이렇게 투자 이름을 맡겨주고 계시다.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이면 솔직히 좀 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른 상품을 봤을 때는 보통 한 달 수익률 그리고 3개월 수익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거기에 또 혹해서 이렇게 좀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인 수익률을 좀 보고 그리고 물론 전략도 봐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더 다른 곳이랑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어떤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ratestbed.kr 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RA 로보 어드바이저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베드 성과들을 다 저희 쿼터백을 포함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솔직히 투자 1임 서비스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이런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없는데 이게 좋은 건 아는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아직 사람들 인식이 이거는 10억, 20억 정도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인식도 있고 네네. 그리고 사실 보수율에 대한 부담이 좀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일단 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용이 비싸지 않냐, 이 두 가지는 우리 굉장히 오래된 이 금융 자문에 대한 좀 고민이시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PB센터, 뭐 은행이나 증권사 PB센터에 방문을 해서 자산 관리를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른바 그 프라이빗 뱅커 분들이 이제 다양한 상품을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추천을 해주시는 것들이 보통 이 VIP들을 위한 거죠. 근데 가입 기준이 최소 뭐 5천, 1억, 3억 이렇고 그리고 그 하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전체를 짜야 되는데 하나 가입하는데 3억 들고 이러니까 적어도 뭐 5억에서 10억, 30억 정도는 있어야 전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짤 수 있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게다가 또 이제 그렇게 전문적으로 혹은 이렇게 밀착해서 관리를 해주니까 사실은 비용도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런 자산 관리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혹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허들을 좀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맞춤형이랑 테마형 두 개 말씀드렸죠. 이제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연 최대 0.8% 0.8%요? 네, 정도를 수치를 하게 되고 그 이외에 다른 별도의 판매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안에서는 스마트 세이버라고 이른바 수시 입출금식 통장과 비슷한데 물론 이틀에 이렇게 환매 시간은 있긴 합니다만 조금 그래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쌓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데요. 해당 포트폴리오는 운용 보수가 0원입니다. 네, 잘못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정말 경험을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운용보수가 0인 서비스 포트폴리오까지 맞춤형 안에는 있고요. 그리고 제가 테마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테마형은 굉장히 장기 메가 트렌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과 성과가 나지 않으면 운용보수를 아예 계속 안 받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로 안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저희도 한 푼도 안 떼고 계속 관리만 계속 해드립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과가 다시 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초과 성과의 5%만 저희가 받습니다. 보통 ETF는 안 그러잖아요. ETF에 투자하면 그냥 뭐 얼마를 벌든 네네. 다 가져가는데 네. 그렇죠. 안 가져가시네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위험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손실은 또 저희의 아픔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손실이 날 때는 좀 받지 않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1인 보수 외에도 이 안에 편입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네. 어떤 이런 뭐 매매 수수료 뭐 국내형 같은 경우는 0.015%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된 그 ETF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0.15% 정도의 수수료, 매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글로벌 투자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서는 1달러당 1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우대받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환율로 1원의 어떤 이런 그 환전 수수료는 발생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손실이 나면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솔직히 남는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면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도 보수를 받게 되는 거고 또 맞춤형 이런 혹은 글로벌 자산 배분도 직접 해보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좀 저렴하게 이렇게 저희가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도 해보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입소문도 내시고 하면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정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좀 수익도 마음에 드는 만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말 다른 운용사보다 저희 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크리스탈님과 이렇게 채널에 나오기 전에 또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정말 우리 투자를 시작하시는 또 투자를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정말 엄선해서 많이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저희 쿼터백도 많이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께 좀 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네.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1월 나스닥 시장도 흔들리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맞아요. 한국 증시도 흔들리고 이러니까 오미크론, 기준금리 인상, 악재밖에 안 보이는 것 네. 같아요. 혹은 경기가 다시 위축인가, 유동성이 다시 풀리나 아,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요즘 네. 소음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직접 제가 다 해야 되면 이 모든 소음과 신호를 제가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맡겨두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그쵸. 대신 고민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맡기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2022년 1월이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2021년 1월에도 혹은 8월에도 5월에도 시장은 끊임없이 막 흔들립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달, 이번 달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30살에 지금 시청자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55살 정도에 은퇴를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 투자는 25년짜리 마라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장 1년 안에, 3년 안에 너무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조급하면 오히려 조금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많고 정말 이게 20년짜리, 30년짜리 게임이다. 그리고 나는 그 게임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차분하게 그리고 장기 계획을 잘 세우시고 내 자산별 비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잘 세우시고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이거를 어기지 않는다. 라는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잘 담고 오랫동안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끝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퀴즈 이벤트가 있는데요. 누구나 차별 없이 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수 역할까지 해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글로벌 ETF 분산투자 기반의 모바일 자산관리 앱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점을 상품권으로 보내드릴게요. 나도 하고 싶은데? 저도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다음 질문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재밌어서.